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지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아직 금리가 인하된 건 아니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경제와 투자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섹터와 ETF가 주목을 받을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떤 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추천하는 ETF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2022년 고강도 긴축 정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왔다. 방향은 명확하며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여러 가지 데이터, 전망, 위험의 균형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물가 안정을 향한 추가 진전을 이루면서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즉, 지금까지는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는 데만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이 정책을 조정하면서 방향을 틀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거죠. 연준이 금리 방향을 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물가와 고용인데요. 현재 물가는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때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도 최근 들어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드워치 자료에 따르면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 확실화가 되었고요. 그 폭이 얼마냐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0.25%, 그러니까 스몰컷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일부는 0.5% 빅컷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표된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아서 빅컷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며 주식시장이 좋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0.25% 인하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2%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연준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고용 안정일 텐데요. 즉,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신규 고용 건수나 실업률 등 여러 가지 노동 지표를 보고 고용이 둔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금리 인하의 속도와 인하의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에 따라서 스몰컷을 하거나 빅컷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들을 보면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 FOMC에서는 스몰컷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금리는 FOMC 회의에서 발표하는데요. 9월에도 역시나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17일에서 18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 날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하는데요. 금리 인하 발표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9월 19일 새벽 3시에서 3시 반 정도 사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 2회에서 3회 정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9월을 포함하여 총 3번의 FOMC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 중에 2번 정도 낮추거나 혹은 3번 다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2%대 후반에서 3%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요,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통화 정책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더 쉽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활발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리츠 또한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또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 수익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또한 금리 인하는 채권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의 고금리로 발행된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여 이는 투자자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큰 장기국채의 경우 금리가 인하될 경우 채권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ETF 알아보기에 앞서서 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해야 할 키워드 4가지를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채권, 리츠, 중소형주, 금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모두 상승한다. 이건 아니지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하면 좋을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용으로 가볍게 봐주시고요. 그럼 금리 인하에 대비하여 주목해야 할 자산운용사 추천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은 자산운용사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담아가면 좋다고 추천한 종목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투자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했으니까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실 때 왜 추천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이 현재 시점에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따져보셔서 종합적으로 투자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자산운용사의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 FOMC, 빅테크 투자 심리 위축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때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목적으로 초단기 채권인 해당 종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고금리 및 우량 채권, 기업 어음 등에 선별 투자하고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편입하기 때문에 환급성도 우수합니다.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은 초단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금리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금리 변동으로 인한 자본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정말 다가왔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에는 채권 편입이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선반영되어 있지만요. 여전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금리가 하락할 때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인데요. 현재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배당 성장주 편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한국판 슈드 종목이고요. 주가 방어력이 좋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죠. 해당 종목은 매월 15일 월중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 가중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 시 그동안 고금리 압박에 억눌려왔던 중소형주가 주목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러한 중소형주는 경기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경우 차입비용 상승 타격으로 성과가 부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추종하는 S&P 500 동일 가중 지수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가총액 가중 지수 대비하여 중소형주의 비중이 높고요. 실제로 이러한 금리 인하 시기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보다 동일 가중 방식의 S&P 500 종목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산운용사에서 추천하는 다섯 번째 종목은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H 종목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면서 콜옵션 30%를 매도하여 배당 수익까지 추구하는 상품이고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자본 수익을 얻는 동시에 콜옵션 매도를 통한 꾸준한 인컴 수익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콜옵션 매도 비중을 30%로 제한하기 때문에 장기채 가격 상승 시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경우 환율도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해지 상품을 활용함으로써 원화 약세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한국투자 신탁운용사의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종목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죠. 월배당 ETF 중 시가총액 1위에 빛나는 상품이고요. 일곱 번째 추천 종목은 에이스 싱가포르 리츠 종목, 에이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 합성 H 종목입니다. 두 종목 모두 지난달부터 기존 분기 배당에서 월 배당으로 전환된 상품이고요. 글로벌 리츠 선두주자인 미국과 글로벌 리츠 5위에 빛나는 싱가포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에이스 KRX 금연물 종목이고요. 한국거래소의 KRX 금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죠. 금리가 내려갈 경우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종목은 라이즈 글로벌 리얼티 인컴 종목이고요. 리얼티 인컴, 맥커리 인프라 등 금리 인하 시기에 유리한 리츠와 인프라 자산군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월배당 상품이고요. 라이즈는 기존 KB자산운용사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추천하는 ETF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숫자는 순위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알아본 종목은 총 9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타격을 받았던 중소형주, 채권, 리츠 시장의 회복 가능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해당 종목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금리 인하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 지표와 경기 둔화가 계속 언급되면서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하루 올랐다가 하루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주식은 하락하고요. 경기가 둔화되면 보합선에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이 또 오르는 경향이 있겠죠. 현재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금리를 내릴 경우 이는 경기 침체 우려로 보고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특정 섹터의 반등이 기대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섹터도 존재하게 되겠죠. 이러한 점들도 모두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 시점에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자산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평생 마르지 않는 월현금흐를 만드는 법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